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윤서준이라고 합니다. 제 사연이 많은 분들에게 사람은 누구나 똑같고 어느 자리에 있던 그 사람을 사람답게 봐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느꼈던 그 감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과 사연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런던 동쪽 쇼디치. 그래피티로 뒤덮인 벽, 좁은 골목길, 그리고 겨울밤의 찬 공기가 뒤섞인 그곳에서 나는 상호형을 만났다. 친구들과 기말고사 뒤풀이를 마치고 나오는 길 술기운에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마음 한켠은 낯설게 시렸다. 그때였다. 눈앞에 펼쳐진 한 장면. 낡은 벤치 위에 담요 하나로 몸을 감싸고 잠들어 있는 남자. 바로 앞에는 깡통과 낡은 신발, 주변엔 쓰레기 봉투와 남은 빵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누가 봐도 노숙자였다. 사람들은 그 앞을 무심히 스쳐갔고 나도 처음엔 그렇게 지나치려 했다. 그런데 몇 발짝 못 가 마음이 붙잡혔다. 이대로 지나가면 오늘 밤 잠들 수 있을까? 주머니 속 동전이 손끝에 부딪히는 소리만 더 크게 들려왔다. 편의점으로 향했다. 따뜻한 샌드위치, 커피, 물 한 병. 돌아오는 길은 불과 200m였지만 그 어느 길보다 길게 느껴졌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괜찮으세요? 라고 말을 걸었다. 남자는 느릿하게 눈을 떴다. 그의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가는 주름지고 검게 그을려 있었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손등은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다. 나는 샌드위치와 커피를 내밀었다. 남자는 망설이다 두 손으로 컵을 감쌌다. 고맙습니다. 그 목소리는 거의 바람에 묻히듯 작았다. 그날 밤 쇼디치의 한 구석에서 나는 노숙자 상호형을 처음 만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웃고 떠들던 친구들의 농담은 귓가를 스쳐갔고 나는 묵묵히 길을 걸었다. 눈앞에선 그의 떨리는 손끝, 무너져 내릴 듯한 어깨, 그리고 작게 피어난 미소가 떠올랐다. 내가 저 사람에게 한 건 별거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다음 날 나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어제 길에서 만난 노숙자 얘긴데. 처음엔 웃음이 터졌다. 너 그런 애였냐? 야, 감동파네. 하지만 내가 샌드위치, 커피, 그의 표정을 이야기하자 친구들 표정이 달라졌다. 진짜 그런 사람 많아? 어디야, 거기 우리도 가보자.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쇼디치로 향했다. 그날 아침 알람보다 먼저 스마트폰 알림음이 울렸다. 눈을 비비며 폰을 들여다보니 밤새 SNS에 댓글이 폭주하고 있었다. 야, 이거 너지? 대박이다. 어디야? 나도 갈래. 이런 거 보면 나도 뭔가 하고 싶어진다. 처음엔 그저 내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 올린 글이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반응했다. 친구들뿐 아니라 동기, 선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까지 메시지를 보내왔다. 내가 담요 몇 개 보낼까? 커피라도 싸주고 싶어. 너무 감동이야. 같이 갈래? 나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혼자였던 마음이 조금씩 다른 사람들에게 닿고 있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이 마음들을 상호형에게 전하는 일이었다. 저녁이 되자 준비는 한층 풍성해졌다. 나는 따뜻한 국과 빵을 챙겼고 친구들은 패딩, 장갑, 새 담요, 심지어 침낭까지 들고 나왔다. 가는 길 마음속은 설렘과 긴장으로 뒤섞였다. 혹시 상호형이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이런 관심이 오히려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쇼디치의 골목은 여전히 낙서로 가득했고 벤치 옆 벽에는 누군가 새로 페인트 칠한 그래피티가 그려져 있었다. 우리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벤치에 도착하자 상호형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자는 듯 웅크리고 있었지만 우리가 다가가자 살짝 몸을 움직였다. 내가 낮은 목소리로 형 저예요 라고 말하자 상호형은 눈을 떴다. 처음엔 놀란 눈빛이었지만 곧 작게 미소 지었다. 또 와주셨네요. 그 목소리는 약했지만 웃음은 어제보다 더 선명했다. 형, 오늘은 국이에요. 따뜻할 거예요. 이건 담요, 이건 패딩, 이건 장갑이에요. 형, 이거 침낭인데요. 오늘은 훨씬 덜 추우실 거예요. 친구들은 각자 준비해온 것들을 건넸고 상호형은 연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를 반복했다. 그의 눈가는 젖어 있었고 나는 그걸 보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날 밤 벤치 주변은 작은 축제 같았다. 누군가는 기타를 들고 와 노래를 불렀고 어떤 학생은 마트에서 산 간식을 놓고 갔다.
근처 카페에서 일하던 직원은 커피 한 잔을 들고 다가와 저도 참여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마치 우연히 만들어진 작은 공동체 같았다. SNS에는 런던 쇼디치 프로젝트라는 해시태그가 달리기 시작했다. 내 글은 수백 번 공유됐고 심지어 현지 기자에게서 연락도 왔다. 인터뷰 가능할까요? 라는 메시지가 도착했지만 나는 정중히 거절했다. 이건 상호형의 이야기였고 누군가의 동정 어린 뉴스 소재로 소비되고 싶지 않았다. 며칠 사이 쇼디치 골목은 달라졌다. 누군가 음식을 놓고 가면 다른 사람이 담요를 놓고 갔다. 벤치 주변에는 커피잔, 과자 봉지, 옷구러미가 쌓이기 시작했다. 상호형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웃기 시작했다. 내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의 눈은 바닥만 보았다. 그런데 이제 그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어느 날 상호형은 내게 말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나를 못 본 척했어요. 내가 거기 있는 걸 알아도 모른 척했죠.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봐줘요. 그 말에 나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고 또 기쁘기도 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노숙자는 단지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사람, 사라진 존재,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일은 그저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준 것뿐이었다. 그날 밤 벤치에 앉아 상호형과 커피를 마셨다. 그는 내게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다. 원래는 이랬어요. 식당에서 요리하다가 사고로 손을 다쳐서 그만뒀어요. 영주권 문제도 꼬이고 월세를 못 내니까 나왔죠. 하루하루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날 SNS에 다시 글을 올렸다. 런던 쇼디치 한 사람의 이야기. 노숙자 상호형. 그가 다시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웃기 시작했다.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만든 기적. 그 글은 수천 번 공유됐다. 벤치 주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때로는 음악이, 때로는 조용한 대화가 흘렀다. 상호형은 점점 더 밝아졌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건넸다. 오늘은 날씨가 덜 춥네요. 이거 맛있겠네요. 같이 먹을래요? 나는 벤치 옆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우리가 한 건 정말 작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다니. 며칠 후 쇼디치의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벽마다 붙은 그래피티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아래 벤치 주변에는 작은 온기가 번지고 있었다. 패딩과 담요, 뜨거운 커피와 간식들이 쌓였고 노숙자였던 상호형은 어느새 동네의 얼굴이 되었다. 지나가던 카페 사장이 커피를 내밀고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청년들이 핫팩을 전했다. 그 형님 오늘도 계시죠? 어제 드린 침낭 괜찮대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상호형의 주변엔 이제 사람이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상호형 옆에 앉았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쇼디치의 밤거리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술잔을 기울이고 웃고 떠들며 지나갔다. 한참 말을 아끼던 상호형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도 예전엔 저랬어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릴 땐 부모님 가게 도우면서 지냈고 20살 땐 영국으로 건너와 요리 배웠어요. 잘 되면 식당 차리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근데 손 다친 날부터 꼬이더라고요. 보험 문제, 영주권 문제 결국 집세 못 내고 거리로. 그는 담담히 말했다. 처음엔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절이 한 번, 두 번, 세 번 돌아가더라고요. 나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손등에는 여전히 작은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다. 손을 들어 커피잔을 줄 때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 떨림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사람이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그 무게가 내 상상보다 훨씬 컸다는 걸.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누군가는 샌드위치를 나누어 줬다. 한 아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와 과자를 건넸다. 상호형은 놀란 얼굴로 과자를 받아들더니 천천히 웃었다. 그 미소는 그저 고마움 이상의 무언가였다. 존재감을 느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다. 내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예전엔 그저 지나치던 길목, 무심히 넘기던 사람들의 얼굴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저 사람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 지금 저 웃음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상호형과의 만남은 내 시선을 바꿔놓았다. 나는 학교에서도, 카페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사람들을 바라보게 됐다. 그냥 스쳐가던 얼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다가왔다.
SNS는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런던 현지 뉴스에도 간략히 소개되었고 한국 유학생 커뮤니티에도 소식이 퍼졌다. 어떤 한국인 부부는 나를 찾아와 말했다. 저희도 가보고 싶어요. 한국에서 봉사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날 밤 벤치 앞에는 작은 조명이 들어섰다. 어느 사진가가 다녀간 흔적이었다. 쇼디치 한복판에서 온기와 웃음이 피어나는 장면이 그렇게 기록되었다. 상호 형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예전엔 사람들이 눈을 피했는데 이제는 내 얼굴을 보고 웃어줘요. 그는 며칠 전보다 분명 달라져 있었다. 웃을 때 눈가주름이 조금 더 깊어졌고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다. 나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게 샌드위치 하나에서 시작된 거였지. 내 마음도 달라졌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가고 런던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안에서 멈춰 서는 법을 배웠다. 누군가를 바라보는 법, 다가가는 법,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법을. 쇼디치의 겨울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내 마음속 풍경은 달라져 있었다. 처음 상호 형을 만난 날, 나는 흔들리는 손에 샌드위치를 쥐어주며 마음 한켠에 조용한 울림을 느꼈다. 그 울림은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파도가 되어 내 안을 채웠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상호 형을 도우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상호 형에게 배우러 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벤치 앞에서 상호 형은 여전히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을 맞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내게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이런 거 할 땐 사람 마음부터 먼저 봐야 해요.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웃었다. 사람들 중에는 가끔 자기가 뭘 주고 있는지도 모르고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땐 받는 쪽이 오히려 미안해져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말을 잃었다. 내가 처음 건넨 샌드위치, 커피. 그 모든 것이 과연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한 행위였을까? 학교에서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교수님의 질문에 멍하니 있다가 친구들이 나를 툭툭 치면 정신을 차렸다. 수업이 끝나면 나는 곧장 쇼디치로 향했다. 벤치 앞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상호 형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갔다. 처음에는 그저 도와주는 사람이었던 내가 이제는 같이 웃고 같이 걷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내 안의 변화는 점점 더 분명해졌다. SNS에 올리는 글도 달라졌다. 처음엔 내가 이런 걸 했다는 자랑 같은 글이었다면 이제는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기록이 되었다. 나는 사라지고 우리와 그들이 들어왔다. 주변 사람들도 눈에 들어왔다. 지하철에서 마주친 낯선 이들, 카페에서 일하는 점원, 수업에서 만난 교수님, 모든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로 다가왔다. 예전 같았으면 그저 스쳐갔을 얼굴들이 이제는 무언가 말을 건네고 싶은 얼굴로 변했다. 어느 날 상호 형이 내게 물었다. 너 요즘 웃는 얼굴이 더 많아졌어. 나는 놀란 눈으로 상호 형을 바라봤다. 그는 씩 웃더니 말했다.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얼굴이 바뀌더라. 그 말은 내 마음속에 오래 머물렀다. 나는 거울을 보았다. 예전보다 부드러워진 눈매, 자주 올라가는 입꼬리, 그리고 세상과 조금 더 가까워진 얼굴. SNS에는 여전히 메시지가 쏟아졌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메시지들의 좋아요를 누르는 대신 직접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벤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자 나는 점점 상호 형의 삶을 배우게 됐다. 노숙자였던 그의 삶,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쳤던 그의 존재, 그리고 이제는 그 주변을 맴도는 수많은 손길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상호 형에게 내 이야기를 꺼냈다. 형, 사실 처음엔 내가 뭘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마음이 답답해서였던 것 같아요. 상호 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어떻게 시작됐든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 내 얼굴이잖아. 그 말에 나는 괜히 울컥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쇼디치의 거리는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벽에 그려진 그래피티는 여전했지만 바람은 한결 따뜻해졌고 벤치 앞에도 봄 기운이 스며들었다. 그동안 상호 형 주변에는 작은 공동체가 생겨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고 카페 직원은 종종 남은 머핀을 챙겨왔고 학생들은 시험이 끝난 후 짧은 안부를 전했다. 어느 날 상호 형이 내게 말했다. 이제 이 자리에서 떠나볼까 해요. 나는 한동안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봤다. 지난주에 일자리를 구했어요. 주방 보조지만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그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 매일 만나는 자리, 주고받는 웃음, 그 속에서 나는 떠날 준비를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형, 진짜 잘 됐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형이 떠나면 나 여기서 누구랑 커피 마셔야 돼요? 상호 형은 웃으며 내 어깨를 툭 쳤다. 너 이제 나 없이도 잘하잖아. 그날 저녁 벤치 앞에는 모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SNS로 소식을 들은 사람들, 지나가던 현지 주민들, 그동안 상호 형과 인연을 맺었던 얼굴들이 다 모였다. 누군가는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불렀고 누군가는 손편지를 건넸다. 형님 응원할게요. 잊지 말아요. 우리도 안 잊을게요. 그 말들 하나하나가 상호 형의 마음에 새겨지는 듯했다. 상호 형은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덕분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봐주셔서, 저를 사람이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렸고 나는 그 순간 마음이 벅차올랐다. 주변 사람들도 변했다. 벤치 앞에서 작은 모임이 열리곤 했고 근처 가게들은 노숙인들을 위한 음식 상자를 두기 시작했다. 지역 신문에는 쇼디치의 기적이라는 짧은 칼럼이 실렸다. 그 안에는 이름 없는 우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상호 형이 떠나는 날 나는 그와 마지막 커피를 마셨다. 형, 앞으로도 자주 연락할 거예요. 상호 형은 미소 지었다. 너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일을 해주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안에 뭔가 달라졌다는 걸 이제는 안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 SNS 글을 올렸다. 런던 쇼디치에서 만난 한 사람. 그는 노숙자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우리 모두의 형이 되었다. 그의 이름은 상호. 그는 오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 그 글은 몇 시간 만에 수천 번 공유됐다. 나는 쇼디치의 벤치 앞에 홀로 섰다. 벽에 걸린 그림자, 벤치 위에 놓인 작은 쪽지, 그리고 아직 따뜻한 커피 한 잔.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상호 형, 앞으로 어디서든 잘 지내요. 그리고 나도 어디서든 잘할게요. 끝으로 내가 상호 형과 지낸 세월에 느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라봐주는 것, 그거 하나로 세상은 바뀐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진행자 지혜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